머니케어 뉴스는 매일 오후 3시 머니케어 스쿨 회원과 함께 시장 브리핑 및 질문 답변 진행하며 오프라인 미팅 참석도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머니케어 회원을 위해서는 포트폴리오 종목 리뷰 및 시그널 체크를 통해 수익 관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관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머니케어 뉴스 회원에도 많은 관심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머니케어 뉴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우리가 그동안 최근에 이야기 드렸던 종목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포트폴리오로 편입을 시킬 수 있는가, 그런 내용들을 진행하려고 한다면 매수 노하우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이래요. 그냥 어떤 내용을 딱 듣고 야 이거 내용이 좋다라고 한다고 그러면 그냥 바로 매수 클릭을 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긴 한데요. 통상 그렇게 하다 보면 약간 부담이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고, 어떤 경우는 또 매수에 실패해서 또 손실을 보는 경우도 발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손실은 적게 보고 이익은 크게 내는 것이 우리가 투자하는 이유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특히 이제 어느 정도 트레이딩 개념을 또 가미하고 스윙 개념을 갖다 가미한다고 한다면 반드시 우리가 매수할 때는 가급적이면 낮은 구간에 매수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줘야 됩니다. 뭐 그러다가 놓치는 경우도 생길 수는 있긴 하겠지만, 놓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손실 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저는 항상 저희가 원하는 구간에 들어서지 않는다 그러면 매수 물량을 갖다 다 가져갈 필요가 있나 없나, 뭐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최근에 이야기 드렸던 종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드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런 종목들입니다. 하나 번외로 있는 게 오늘 LIG 넥스원이 좀 오르고 있어요. 트럼프 취임과 더불어서. 그런데 저는 여기서 팔로우 하지는 않을 생각입니다. 제가 원하는 구간에 들어서지 않았기 때문이거든요. 사실 저도 아침에 좀 고민을 좀 했어요. 야, 이걸 어떻게 설명드려야 되나? 그런데 우리가 원칙대로 가는 것이 전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반등하는 것들은 사실은 약간 트럼프 이슈가 좀 있습니다. 이것이 또 시장을 또 크게 또 반등시킬 수도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자, 그런데 지금 앞으로 휴일이 있기 때문에 그걸 팔로우 한다기보다는 굳이 트레이딩을 가미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만 진행하시는 것들이 중요하다. 그거는 개인 플레이가 상당히 강한 분들이 하실 수 있는 내용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전력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어떻게 하셨나요? 저는 비중이 40% 정도는 매수를 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추가로 좀 매수를 하기 위해서 좀 조정을 기다렸는데 조정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쭉 올라가 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경우는 그냥 홀드하고 가는 겁니다. 여기서 왜 계속해서 추격 매수해야 되는 이유가 있냐? 없습니다. 저는 10% 정도 올라가면 제 보유 비중에 플러스 지금 현재 보유한 비중이죠. 거기에 이제 총분의 20% 정도를 추가로다가 매수를 하는 뭐 그런 전략을 생각해 볼 수 있으나, 여기서 이제 따라가는 것들은 좀 어렵다. 그래서 만약에 매수를 못한 분들이다라고 한다면 그냥 이 케이스는 패스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이걸 갖다 따라오겠다고 덤비면 아쉽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긴 하겠지만 계속해서 다른 종목들은 생기기 마련이니까 그냥 패스하고 가시면 되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달리기 시작한 거니까요. 자, 다음에 이거 가다가 또 그 경우에 따라서는 눌리는 경우도 발생이 될 수 있잖아요. 그때는 뭐 다시 한번 또 매수를 또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보통 보면 스타일이 이렇게 움직이는 스타일이거든요. 얘 같은 경우는. 그래서 스타일적으로 보면 추격하는 것은 그닥 좋지 않다. 높은 수익률이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뭐 올라가지 않냐 뭐 이런 게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제가 목표하고 있는 건 여기 23,000원 이 정도 구간만 보고 가는 것이라서 여러분들께서 굳이 일부러 억지로 추격할 필요는 없다. 다음에 또 기회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좀 대기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을 또 즐기면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내가 비중이 30%든 40%든 50%든 그거 들고 있고 달리기 시작하면 그거 가지고 또 즐기면 되는 것이다. 굳이 예를 들면 남은 돈 갖고 또 저걸 사야지 이렇게 생각할 그럴 필요는 없어요. 다른 거 하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포트폴리오 계속 조금 더 늘어난다 하더라도 세이프한 구간에서 진행하는 쪽으로 항상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인텔리한테크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저는 매수를 70%다 완료했습니다. 30%왜 비워두냐라고 하면 하방으로 내려가거나 좀 늘리거나 이런 경우를 생각을 해서 염두에 두고 항상 70% 정도밖에, 저는 풀매수가 거의 70% 정도예요. 예, 그리고 올라가는 것에 따라서 조금 더 첨부를 해주는 그런 개념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지금 다 매수가 완료됐고요. 여러분 생각하시는 거 제가 딱 선거놓은 그 구간이 저는 평단입니다. 37,500원 요 정도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일단 지금 기다려 보는 거죠. 이렇게 매수해 놓고 계속해서 이제 상승할 때까지만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드 시그널이 나온다라고 하면 저는 뭐 이 정도 스펙까지는 열어두고 있는 거죠. 그래서 30%를 갖다 어떻게 돼요? 예, 남겨두는 겁니다.
왜 이 종목은 스몰캡이다 보니까 하락을 할 땐 이런 식으로 크게 또 수급이 깨지는 경우도 발생이 될 수 있어요. 물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3단 하락 중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는 것은 없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어요.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뭐 기술적으로 그러는 것들이죠. 자, 한국항공우주도 여러분 제가 221도 하방에서 매수를 하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저도 비중이 70% 정도 매수가 완료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100% 풀매수 들어가는 경우는 아주 많지는 않아요. LS 일렉트릭 같이 뭐 이렇게 아예 그러니까 지표가 명확하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대세주 같은 경우는 오히려 평상시 비중보다 보통 2배 정도 가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그것들은 여러분들 전략적으로 해놓은 것들이고 일단 이 정도 상태에서 기다려 보는 것들이죠. 전체적으로 보면 뭐 내용이나 이런 것들 양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또 어떻게 하셨는지 인텔 윗단으로 올라왔잖아요. 또 21일평 윗단으로 올라왔잖아요. 여기서는 매수를 합니까? 안 합니까? 저는 안 해요. 여기서 윗단으로 올라오면 제가 선 거는 구간 있지 않습니까? 저 이평선을 보통 이제 절대 이제 가이드라인으로 보고 그 아래쪽에서 주로 매수를 하는 것들이죠. 물론 뭐 양봉 매수냐 뭐 이런 얘기도 있으시긴 한데 그 절대적인 그런 건 없어요. 이 종목 같은 경우 221 이동평 하방이면 싼 거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하방에서 어떻게 돼요? 평단 조절하는 구간에서 거기서 계속해서 어떻게 돼요? 등락을 하고 있는 것들. 그리고 매도 시그널이 많이 나오는데 하락을 많이 안 하는 것들 있잖아요. 여기도 보세요. 매도 시그널이 많이 나왔는데 하락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 종목들은 수급이 상당히 좋다. 이렇게 인정을 하시고 그 다음에 바라보기 시작을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보통 제가 이야기 드리면 이런 시그널도 나오는 것들 있잖아요. 매도 매수가 공방이 치고 그런 이런 시그널들이 보통 나오게 되면 하방으로 갈 확률은 많지 않습니다. 물론 이번 분기에 제가 현대건설 같은 경우 어떻다고 말씀드렸습니다. 2분기, 4분기 실적 완주 최고로 안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직전 2년 중에는 제일 안 좋은 분기걸요. 그럴 겁니다. 영업이익률이 지금 현재 1.8%밖에 되지 않는데요. 이게 그 가이던스에 의하면 1분기 지난 다음부터 어떻게 돼요? 다시 10% 가까이 올라간다. 뭐 이런 뭐 내용도 있고요. 뭐 이게 5%대로 올라가기만 한다 하더라도 상당히 괜찮다라는 내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단기적으로 보지 말고 접근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이때도 이야기 드렸잖아요. 여기 장대 양봉 텄을 때 여기서 이렇게 수렴이 되니까 여기 중앙값을 보고 가셔라라고 하는 중앙값이 어디였어요? 20일 이동평균선입니다. 그래서 20일 이동평균선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잡아주고 가시면 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짧게 보지 마셔라. 그리고 4분기 이제 실적 발표가 나오기 이제 조금 기다리시면 나올 거 아닙니까? 자, 그거 나올 때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 요 구간, 지금 현재 그 주가보다 조금 낮은 구간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 좀 체크해 주시면서 가시면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26,000원, 거기보다 조금 아랫방으로 예를 들면 매수를 계속 잡아주시면 됩니다. 저는 뭐 여기서부터 계속 매수를 해왔기 때문에 그죠? 여기 이렇게 뭐 지금 현재 비중은 높지 않습니다. 제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어차피 10회 분할 정도로 생각을 해서 가는 거라서 당장 올라가진 않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일단은 구정이 지나고 나서 봄 되면서부터 업사이드로 올라갈 확률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천천히 매수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거 비중 같은 경우는 이제 한 20%밖에 되지 않아요. 2번밖에 매수를 안 했거든요. 다시 또 들어오면 또 진행을 할 생각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뭐 적든 크든 전략든 전략대로 가는 것이죠. 제 생각은 그래요.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저는 비중을 50%는 담았어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여기 221평 있잖아요. 그 하방으로 내려오는 구간이면 매수고요. 그 윗단에서는 기다리고, 밑에서는 매수.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배수 제일 들어가면 이제 이 종목은 나쁘진 않으니까요. 80%까지는 저는 매수를 하고, 하방이 좀 폭 눌러 찍을 때가 있을 것 같아요. 항상 보면 이 종목 같은 경우 여기처럼 이렇게 확 눌렀다가 다시 달려주는 그런 아주 그냥 기이한 현상들을 보여요. 이거는 통상적으로 보면 선수들이 들어오거나 그러면 저런 현상들이 조금 나타납니다. 그래서 조금 털기 좀 하고 갈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을 염두에 둬서 20%는 비워둘 생각인데 아직 뭐 제가 뭐 50%밖에 매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텐데 저는 현재 요겁니다. 요거. 예.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커뮤니케이션 시간에 이야기 드렸는데, 뭐 이 정도 이야기하고 이 아래쪽으로도 지금 아래쪽으로 계속 엿보고 있는 거. 예를 들어 오늘 12,480원이야. 저것 때문에 매수를 해야 되겠냐고. 그렇진 않잖아요. 그렇죠? 조금 더, 예, 늘리면. 자, 그런데 하방으로 장대 음봉이 떴어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시면 좋겠어요? 이 종목은 제가 버릴 생각은 없어요. 그 장대 음봉이 딱 뜨고 나면 다음번 양봉 자리에서 매수한다. 이게 중요한 거지. 좀 이해가 도움이 되셨으면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평단 조절은 그렇게 하면서 저는 갑니다. 머니케어 뉴스에서는 머니케어 스쿨 회원과 매일 3시 소셜미디어를 통한 하루의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좀 더 다양한 내용으로 투자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머니케어 스쿨 회원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코스메카 코리아, 제가 한국 콜마는 이미 어느 정도 상승을 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코스메카 코리아를 갖다 지금 다시 이야기 드리는데, 요것도 공략하시는 분이 분명히 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한국 콜마는 추격 매수 하면 돼요, 안 돼요? 이미 거긴 끝난 거예요. 이미 우상방으로 올라가기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나름 보유한 물량대로 어떻게 돼요? 이제 수익 관리해 나가면서 가셔야 되는 것들이고, 평단 조절을 유일하게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은 코스메카 코리아. 뭐 2분기 실적이 좋은 거니까, 그쵸? 가는 과정이 있을 겁니다. 천천히 갈 건데, 이것도 분위기가 마저 떨어져야죠.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 화장품 업종이 나쁘진 않습니다. 그리고 뭐, 트럼프가 뭐 화장품 소비재까지 뭐 관세를 매기고 뭐 난리를 칠 만한 사유는 없습니다. 이거는 그 상당히 문제가 돼요. 이건 여성들이 많이 사용하는 것들이잖아. 여론의 지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냥 우다운히 보면서 업황만 보고 가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뭐 금리 인하가 조금 나타난다고 하면 또 분위기 타고 확 올라가는 경우가 있고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시즌이 뭐하다? 제가 항상 이야기 드리지만 비수기 구간이다라는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1분기 때 투자해야 되는 종목들이 정해져 있죠. 자,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는 제가 이 라인을 갖다가 지금 현재 주가예요. 오늘 주가예요. 사실은. 오늘 주가 양봉이 떴지 않습니까? 저 구간이 지금 평단 조절의 평균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아래쪽으로 들어오면 더 매수를 하자라고 했는데, 자, 오늘 처음으로 중간도 양봉이 들어왔잖아. 자, 그러면 여러분 더 담고 싶거나 뭐 이렇게 한다라고 한다 그러면 한 번 더 시그널만 더 체크해 주셔도 되고요. 오늘 조금 비중 잡아 주셔도 되고, 이렇게 되는 것들입니다. 이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적절하게 잘 매수를 하셨겠죠? 예. 저는 뭐, 어쨌든, 저는 잘 기억이 안 나요. 퍼센트가. 대략 보면 제가 한번 50%좀 넘는 거 하고, 60%는 좀 안 되는 그런 물량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단 조절 좀 하고 있는데, 그리고 나서 이런 거죠. 여기 이 라인이 무너져서 시그널이 이런 배드 시그널이 나올 때는 얼른, 네, 잽싸게 더 던질 생각도 가지고 가야 된다. 왜? 이 종목은 뭐 한다? 지금 역배열 구간입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이런 것도 있어요. 이렇게 역배열로 가는 구간에서는 말입니다. 항상 여러분 주의하셔야 되는 것들이 뭐냐면, 이게 항상 오버행 부분이 나타날 수 있어요. 왜냐면 이게 일단 하락을 했거든. 요거는 이제 기본적인 조정이라고 보고 하락에서 1단 하락이고요. 2단 하락, 이렇게 2단 하락이 고음도 있잖아요. 1단 고음, 2단 고음, 3단 고음이 있듯이요. 하락할 때도 1단, 2단, 3단이 있는데, 전체적인 트레이딩 구간에서의 첫 번째 하락은 그거는 그 하락으로 보지는 않고요. 그 첫 번째 시그널 나온 데가 여기 이런 구간이에요. 그래서 일단 이제 크게 하락을 했거든요. 대체적으로 보면 이런 경우는 뭐를 보냐면 가이던스를 봤는데 실적이나 수주잔고 이런 것들이 나쁘지 않은데 하락을 했다라고 한다 그러면 딱히 큰 사유가 없다. 이런 경우는 뭐 정책적 사유라든지 트럼프 취임에 대한 우려, 또 ESS에 관련된 뭔가 있었는데 뭐 특별한 건 없었으니까 제가 볼 땐 여기서 잡고 일단 공략을 해주는 게 극히 정상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이 아래쪽에선 단기적으로 매물이 별로 없다는 점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아래쪽으로 던져버리는 건 누가 던지겠습니까? 그러면 이걸 개인이 던지겠어요? 개인은 그럴 능력이 없어요. 이런 경우에 던질 경우는 외국인이나 기관이 어떻게 돼요? 예, 대량 매도를 발생시키는 그런 요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트레이딩 구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것들은 여기서 공략해 나가면서 뭐만 보면 됩니까? 예, 외국인이나 기관의 예, 대량 매도가 어느 쪽에서 터진다. 그렇다면 그건 배드 시그널 확실히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던져버려야죠. 그런 것들은. 이 구간에서도 누가 던졌어요? 아주 기관이 아주 시게 던졌잖아요. 외국인하고. 이건 뭡니까? 그죠? 한 번 던졌기 때문에 두 번 던질 가능성이 많지 않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서 그래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뭐 서진 시스템이 뭐 나쁠 만한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수업 얘기가 드렸습니다. 이거 양봉 매수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것도 뭐예요?
역배열로 내려오고 있는 구간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일단은 여기서 이제 트레이딩 구간에서 하니고 첫 번째 시그널이 이거예요. 두 번째 내려왔단 말이에요. 두 번째에서 양봉자리. 그럼 보통 보면 3단 하락은 많지 않아요. 3단 하락 내려갈 정도라면 엄청나게 뭡니까? 예, 아예 그냥 나쁜 거야. 그냥 전망이 아주 그냥 어떻게 보면 최악이야. 그냥 워스트여서 이것들 같은 경우는 뭐 턴어라운드 당분간 하기 힘들어. 그래서 6개월 정도는 안 올릴 거야. 이런 정도 갈 거면 거의 3단 하락을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근데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저는 이 종목 같은 경우 가이던스가 좋거든요. 그죠? 2분기 실적도 괜찮을 거로 나오고 있고. 그래서 여기 이 수준이 마무리 수준이지 않을까. 여기 어딘가에서 양봉 들어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좀 더 대기하면서 여러분 모니터링 하셔야 돼요. 이거 먼저 매수하셨다고 한다고 그러는 거 그거는 미스테이크예요. 기본 트레이딩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도움이 되셨나 안 되셨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고요. 자, 급락을 했죠. 이거 누가 던졌겠어요? 이걸 개인이 던졌겠습니까? 처음에 시작한 건 분명하게 이것도 예, 대부분 기관이었을 겁니다. 자, 그거 생각해 보시면 좋겠죠. 자, 그리고 나서 하락을 쭉 해요. 그리고 일단 내려왔잖아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가이던스 좋지 않잖아요. 내려와서 2단 하락. 이제 가이던스가 좋아요. 3단 하락은 많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3단 하락은 뭐냐면 앞으로 뭐가요? 전망이 회복될 가능성이 전혀 없어야 되는 건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시즌적으로 제가 항상 이야기 드렸잖아요. 돌아오는 것들이 보통 2월 달부터 2분기부터 3분기 요 사이가 실적이 제일 좋은 구간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항상 떨어졌다가 올라갑니다. 전체적으로 비수기 들어가는 것들이 바로 이런 것들이죠. 사실 여러분들이 반도체에도 4분기 실적이 안 좋은 업체들은 정해져 있는 거 그거 아세요? 제가 그 종목을 갖다가 이제 연휴 중에 여러분 이야기 드릴 것 같은데, 반도체 관련돼서 전공종 업체들이 있어요. 아시겠죠? 후공종 말고요. 전공종 업체들도 보통 4분기 실적은 무조건 안 좋아요. 아니, 아무리 전방업체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가 시설을 교체하고 뭐 이런 것들을 4분기에 자금을 집행하는 걸 보셨어요? 그런 경우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반도체에도 계절적으로 돌아가는 종목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상상 생각을 해보면 전공종 업체는 해마다 언제쯤 주가가 올라요? 예, 1분기에서 2분기 넘어가는 그 사이에 주가가 오르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전공종 업체는 3분기, 4분기에 만약 공략을 한다. 그거는 조금 뭐다? 크레이지한 거다. 그거는 주식을 거래를 오래 안 하신 분들이 개념이 없어서 그런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자, GS 리테일은 뭐 그거하고 상관없지만 계절적으로 성수기가 도래합니다. 그리고 기업 분할도 좀 진행을 했으니까 여러분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다 해소가 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사이에 나오는 예를 들면 영업이익이 안 나오고 이런 리모델링하고 막 돈 나가고 그러는데 뭐 당연히 그렇겠죠. 자, 근데 올해 목표가는 가이던스는 27,000원 찍혀 있더라고요. 지난해 같은 경우는 24,000원 찍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맥스는 한 23,000원 정도 보자라고 했었는데 제가 지난해 실제로 거래한 건 22,000원쯤에 여러분 쫑을 쳤죠. 마무리했습니다.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어요. 자, 대략 뭐 이런 개념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제가 보면 이거는 무조건 8월달 광복절 때, 광복절 이후에 만약 이 종목을 들고 있다, 그러면 이건 안 된다. 아시겠죠? 올해는 지난해보다 어떻게 돼요? 가이던스가 좋습니다. 자, 그렇다고 이거 따라가자고 제가 이야기 드리는 건 분명히 아닙니다. 이만큼 좋다. 자, 그러니까, 가이던스가 그만큼 나오고 있으니까 어딘 간다? 여기는 온다. 저는 여기까지만 봐도 우리가 이게 보통 계단식으로 올라가거든요, 이거.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걸 잘 활용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올해 이거 같은 경우는 2번 정도 거래할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 첫 번째 지금 파고, 여기. 근데 오늘 두 번째 양봉 떴네요. 자, 이제부터 어떻게 돼요? 바로 치고 치달은 안 합니다. 이 종목이 무슨 사람들로부터 인기가 엄청나게 많은 그런 종목은 아니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제 시그널은 확인했으니, 여기 다음부터 뭐 한다? 평단 조절을 한다. 그래서 여기 저점과 여기 지금 두 번째 양봉 자리 고점하고 중간 가격을 좀 정해서 여러분 가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아주 심플한 내용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어려운 거 있나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이게 16,000원보다 좀 낮은 구간에서 매수를 할 수 있다. 뭐 하여튼 지금 사실은 뭐 얼마나 낮게 사느냐가 중요한 건 아니긴 한데 어쨌든 16,000원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그 하방 쪽으로 매수가 들어온다고 하면 더 훨씬 더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거의 미스테이크 해도 다시 주가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보통 거의 100% 풀매수 들어가요. 네. 분할로 하든 어쨌든 간에 왜 눈에 보이는 게 있잖아. 때가 되면 백투 노멀을 한다. 그래서 222동 평균선 윗단은 올라온다. 이 점은 저는 확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 점 참조하셔서 여러분들도
그래요. 저는 그래요. 인기가 많은 종목들, 삼성전자 거래해서 한번 해봤어 봐요. GS 리테일보다 수익성이 좋았을까? 그렇지 않다니까. 이게 하이닉스 거래하고 막 나는 뭐 하이닉스 가지고 있었는데 저는 야, 너는 뭐 가지고 있냐? 했더니 저는 GS 리테일 했는데? 그럼 사람들이 그러죠. 그게 뭐야? 뭐 이럴 거 아닙니까? 근데 수익성은요. 훨씬 더 이게 좋을 수도 있다. 그런 거 생각을 좀 해보세요. 항상 우리나라 사람은 뭡니까? 겉포장은 좀 이렇게 화려한 부분이 있잖아요. 주식할 땐 돈 버는 건 그런 게 어딨어요. 알짜게 버는 게 제일 최고지. 그렇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 참조하셔가지고 여러분들도 자기가 거래하고 있는 부분이라든지 혹은 또 포트폴리오 구성할 때 어떻게 또 새롭게 잡아가는지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좀 시간이 좀 길었나요? 어쨌든 크게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케어맨이었습니다. 머니케어 뉴스에서는 머니케어 스쿨 회원분들과 매일 오후 3시 시장 브리핑과 커뮤니케이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18시 이후 시장 특징주 체크로 내일 단기 트레이딩 포인트도 찾아보고 있습니다. 케어맨과 함께 투자에 대한 궁금증도 풀고 시장 뉴스도 체크하면서 투자에 간다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먼 길 갈 때 좋은 친구 한 명만 있어도 큰 힘 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청 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아주 기분 좋은 소확행입니다.